과사 선생님께서 우체국에 연락을 해보니 저의 서류가 저희 학교가 아닌 옆 학교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NCLEX 시험 6개월 정산인데요. 오늘 6개월 정산 영상에서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보다 6개월 동안의 서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NCLEX 정산 영상을 NCLEX 이렇게 다 통과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한 번에 찍으려고 했는데 서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이렇게 6개월 정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 NCLEX를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NCLEX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6개월 동안의 서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은 서류가 주된 영상이긴 하지만 뭐 어떤 서류를 어떤 과정으로 무슨 서류를 준비해서 넣었다 기보다는 날짜 순으로 3월부터 오늘까지 저와 CGFNS가 연락받은 메일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시간 흐름상으로 한번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CGFNS랑 뉴욕보드라는 두 개의 기관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NCLEX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NCLEX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제 정보 없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두 개에 관해서만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저의 서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 신청을 하는 방법은 CGFNS를 통과해서 뉴욕보드를 통과해서 시험 승인을 받는 방법이 유일했어요. 근데 올해 3월 30부터 이제 CGFNS를 거치지 않고 뉴욕보드만 거쳐서 시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는데요. CGFNS는 뭐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의 자격 증명을 이제 그 기관에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학업이 위조된 건 아닌지, 자격증이 정말로 그 자격증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CGF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GFNS는 총 2개의 서류와 1가지의 변호사 공증을 요구를 해요. 2개의 서류는 뭐냐면 학교에서 CG로 보내는 서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대간협에서 CG로 보내는 서류, 그 다음에 변호사 공증, 이렇게 3개가 총 통과가 돼야 CG에서 뉴욕보드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뉴욕보드는 NYSED라고도 하는데 뉴욕주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받은 교육과 그 자격, 면허가 적절한지를 확인을 해서 시험을 봐도 된다라고 승인, 허가를 해주는 곳이 뉴욕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굳이 두 방법이 있는데 왜 저는 굳이 길고 더 어려운 CGFNS를 거쳐서 뉴욕보드를 거쳐서 시험 승인을 나는 과정을 선택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3월 28일부터예요. 제가 CGFNS에 이제 결제를 하면서 서류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왜 3월 28일이냐면 제를 보고 면허증을 받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뉴욕보드만 통과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기다렸는데 이게 언제 승인이 날지 모르고 올해 안에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 그러면은 난 이렇게 무한정 기다리다가는 웨이팅 기간을 날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3월 28일에 CGFNS를 거쳐서 뉴욕보드를 거쳐서 NCLEX 시험을 보는 방안을 선택을 하자 라고 하고 3월 28일에 이제 카드를 긁은 거죠. 3월 30일에 뉴욕보드만 거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3월 28일에 결제를 할 때 360불을 딱 긁으면 더 이상 리펀드는 안 된다고, 환불이 안 된다고 빨간 글씨로 떠요. 저는 그 빨간 글씨에 쫄아서 이게 환불이 진짜 안 되는 줄 알고 난 어쩔 수 없이 결제했으니까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CGFNS로 가는 방법을 이제 밀어붙였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찾아보니까 환불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빨간 글씨 뭐 환불 안 된다 이런 걸 쫄지 마시고 환불해야겠다 싶으시면 환불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하여튼 학교랑 이제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 중에 영문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근데 영문 커리큘럼이 저희 학교가 없다고 해서 과사에서 직접 제 17년도 커리큘럼을 받아서 그걸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과사에서 학교 커리큘럼을 받아서
이때부터 한 2박 3일 정도 여러 가지 정보 찾아가면서 영문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었어요. 영문 커리큘럼을 혼자 만드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저 말고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작성을 했는지 여기서 조금 팁을 가볍게 빨리 이야기하고 가자면, 사실 저는 돈을 주고 그 틀을 구매를 했습니다. 파시는 분이 계셔서, 물론 그 커리큘럼을, 그분의 커리큘럼 똑같이 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영문 커리큘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이라도 봐야 만들 테니까 그 파시는 폼을 제가 구입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거를 이제 훑어본 다음에 이제 그 틀과 비슷하게,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받은 저의 한국어 커리큘럼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그 표랑 그거를 다 만들었어요. 이게 학교 문서니까 또 제가 이걸 다 만들고 나서 학과장님 사인도 받아서 보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 커리큘럼이니까. 그래서 진짜 학교 문서처럼 표랑 이런 거 정말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커리큘럼이니까. 이거를 만들 때 제가 조금 얻었던 팁은, 그 구글에 가서 우리나라 대학 말고 미국에 있는 대학의 간호 커리큘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PDF로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간호 커리큘럼은 어떤지, 어떤 문체로 쓰여 있는지,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그거를 제가 3-4개 정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갖고 나서 학교 정보 서비스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제가 들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다 강의 계획표를 찾아봤어요. 강의 계획표를 찾아보면 그 교수님께서 과목의 목표랑 여기서 배워야 할 것, 학습 목표 등을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커리큘럼을 직접 만드셔야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2박 3일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9시 10분에 노타리캠을 통해서 공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CG로 이제 넣으실 분들은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공증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을 받고 그거를 EMS로 보내는 방법이었는데, 이건 가격이 좀 비쌌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제가 2번째로 알아본 게 노타리캠 공증이란 게 있더라고요. 노타리캠이라는 건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서 이제 변호사 공증을 받는 거예요. 되게 비몽사몽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정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서 공증을 받게 됐는데,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거를 어색하고 낯설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뭐라고? 어디 사인해야 된다고? 사인하는 게 어디 있다고? 내가 지금 키패드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타리캠 공증도 괜찮은 방법 같으니까 공증 받으셔야 한다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월 7일은 드디어 저희 학교에서 CG로 EMS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은 제가 뉴욕보드 서류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때 한창 막 서류를 하고 있을 때라서 서류 시작한 김에 뉴욕보드 서류도 끝내자 라고 생각을 하고 4월 14일에 아직 CG가 뉴욕보드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미리 서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4월 24일이 되었어요. 이날에 제가 처음으로 CGFNS에 문의 메일을 넣게 되었는데요. 제가 방금 4월 7일에 EMS를 발송했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CG로. 근데 이 EMS가 도착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CG에서 내 걸 잘 받았다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제가 CG로 첫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서류 잘 도착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의 메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4월 26일에 내 우편 잘 도착했다고 CG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4월 27일, 이날부터 이제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한 날이 4월 27일인데요. 그 CGNFNS 마이 페이지, 마이 대시보드에 가시면 이제 거기에 내 서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단계마다 초록색이 뜨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주 불길한 빨간색이 뜨는데, 저는 불길한 빨간색이 뜨고 그 상태 메시지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라고 바뀌어 있었냐면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이메일을 보냈고요. 어떻게 보냈냐면, 지금 이게 이 상태가 무슨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서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서명이 데이터와 안 맞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 연락을 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언제 연락했는지도 알려달라 라고 상당히 요구사항이 구체적인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날 동시에 CG에서 저희 학교로 우편을 보냈다는 기록이 떴고요.
그리고 CG에서 또 연락을 하나 받았던 게 대간협 서류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CG로 보내야 될 서류는 학교 서류랑 대간협 서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학교 서류와 뉴욕보드 정신이 팔려서 제가 대간협 서류를 막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대간협 서류를 아직 못 보냈는데 이제 그 서류를 빨리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4월 30에 대간협 서류를 보냈습니다. 대간협 서류는 보냄과 동시에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우편 발송 번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대간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셔도 정말 그것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대간협 서류는 진짜 빠르고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거든요. 4월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어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19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CG랑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차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시간 밤 9시, 10시, 11시부터 전화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밤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CG랑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제가 문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CG에서는 5월 10에 이미 우리 학교로 이메일을 보냈대요. 이날은 일단 그렇구나, 알겠다, 내가 우리 학교에 한번 연락을 해보겠다 라고 하고 통화가 아주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Thank you for calling CGFNS in Tiani speaking. May I have your ID number, please? Hello, Right, and what can I do for you today? I have two questions, and for the first, but I didn't get any confirmation mail, so could you check if my license validation form has arrived safely? Okay. Okay. Connected to my university already? So let me take a look. Okay.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CG로 전화를 하는 건 국제전화잖아요. 그래서 국제전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국제전화 무료 어플들이 많았는데 그걸 제가 다 깔아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통화가 가능한 어플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인데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어플 한번 깔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자꾸 미국 시간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막 애매한 새벽 5시 이럴 때 이 어플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는 이 어플을 깔고 필요 없을 때는 이 어플을 꺼뒀습니다. 그래서 5월 20이 되었어요. 19일에 이제 CG랑 전화를 했으니까 새벽에 전화했으니까 5월 20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학교에 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월 20일 일이 많습니다. CG에서 또 이메일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서명이나 학교 직인이 빠진 것은 없다. 근데 그 둘 다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학교에 샘플 사인을 요청한다. 또한 이런 진위 여부 과정은 기관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이메일과 우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귀하의 신청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바로 전날에 19일에 문의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을 보고 이제 학교랑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이메일 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CG에서는 5월 10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이메일은 코로나라서 지연되는 것도 아닐 테고 바로바로 갔을 텐데 왜 없을까? 제가 첫 번째 CG 서류 처음에 보내셨을 때 연락처 기입하는 란이 있었을 텐데 아마 거기 기입한 이메일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메일에도 아무것도 온 게 없다고 없대요? 학과 선생님께서 본인이 쓰고 계시는 학교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서 CG에 여기로 다시 재발송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밤에 그걸 CG로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으면 또 CG랑 전화를 해야 되죠. 이날은 11시 반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CG에 전화를 걸어서 또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이날 유독 국제전화 연결 상태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분의 억양이 또 제가 익숙하지 않은 억양이라서 말을 하다가 많이 당황스럽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FNS 이메일로
그 컨택을 해서 그 제가 말한 거를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그날 상담 전화 끊었습니다. 이날은 상담이 거의 2분 만에 종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CG에 또 문의 이메일을 넣었어요.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요청이 상위부서로 전달이 잘 되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기다려주길 바라며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녕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드디어 대관엽 서류가 도착을 했어요. 애초에 대관엽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한 달 정도 걸려서 대관엽 서류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대관엽 서류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11일인데요. 6월 11일에 제가 또 문의 메일을 넣었어요. 지난달에 CG가 이메일과 우편 모두 우리 학교로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둘 다 받지 못했다고 한다. 언제, 어느 주소로 우편과 이메일을 보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우편 송장 번호도 함께 알려주면 정말 좋겠다. Have a good day 하고 메일을 이제 보냈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CG와 관련해서 연락한 게 요거 한 건이에요. 저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6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월 18일에 CG에서 저희 학교로 보낼 우편이 배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 24일에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을 해서 6월 25일에 저희 학교가 있는 우체국에 저희 서류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7월이 되었는데요. 7월 1일에 이메일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6월 11일에 보냈던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에요. CG가 한 번 연락을 하면 답장을 받기까지가 진짜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3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은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이 너의 서류, 너의 학력 진위 확인 문제인 만큼 지원자는 이 확인 절차에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학교와 연락할 때 사용한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낸 우편이 너의 학교에 6월 25일에 도착했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다. 너의 학교에게 처리할 시간을 좀 주어라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 25일에 우리 학교에 도착을 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난 왜 몰랐지? 이런 생각? 그러면서 7월 5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과 7월 5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연히 과사에 전화를 해서 저희 서류를 찾아다녔죠. 학교에서는 서류가 온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국제적으로 온 우편도 소포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7월 5일에 CG에 전화를 하게 된 거죠. Thank you for calling CG FNS International. We are closed in observance of Independence Day. We will reopen Friday, July 5th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7월 9일 금요일에 전화를 했어요. Hello, my CGFNS ID. Perfect. How can I help you? I have two questions for today. It's been delivered my postal mail on June 25th. Delivered the morning of June 25th. Uh-huh. They said that they did not receive it at all. Yeah, my school said they didn't get any postal mail. And I have another question. It's about... Sure. So we were unable to verify the email address that you added. Oh, yeah. That's the only email, so that's why we sent it through trackable mail. Oh, okay, I got it. Thank you so much today. My pleasure. I hope that you and your family are staying safe and that you enjoy your weekend. Okay, have a good weekend. 이제 CG와 전화를 해서 내가 학교에 연락을 해봤는데 없다고 한다. 캠퍼스 내에서 내 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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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분께서 다른 건물로 갔거나 입학처, 국제서류 담당 부서로 잘못 갔을 가능성이 높다. 서류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서들을 좀 따로 찾아보고 그러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어요. 우편 송장 번호를 알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다시 여쭤봤는데 우편 송장 번호는 알려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CG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학교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등기번호를 알아야 찾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CG에서 지금 등기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2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어떡하겠어요. 제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등기번호 없이 서류 찾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CG에 전화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날 밤 CG와 4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2시 14분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날 우편 송장 번호를 받았어요.
Thank you for contacting CGFNS International. Charlene speaking. Your ID number? Yeah, my ID number is tracking number. Sure, just give me one moment. Okay. Okay, so the tracking number is E as in elephant. Yeah, E as an elephant. P as in Peter. Okay. You're welcome. Okay. Have a good Have a good day. Bye. Bye-bye. 처음 만나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송장번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날이 토요일 새벽이라서 제가 송장번호를 받아서 너무너무 기쁜데 과사에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이니까. 그래서 정말 애타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드디어 찾았다 내 서류 이런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리다가 7월 12일 월요일 날 바로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그 제가 받은 송장번호를 문자로 과사 선생님께 넣어드렸습니다. 드디어 저의 손에는 우편번호가 들어왔고 난 이제 내 서류 찾았다. 고생 끝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7월 12일 월요일 학교에 연락을 드렸는데 과사 선생님께서 우체국에 연락을 해보니 저의 서류가 저희 학교가 아닌 옆 학교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랑 옆 학교가 이름이 비슷해요. 엠블럼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그날 진짜 더웠는데 과사 선생님께서 그 옆 학교까지 가신 거예요. 제 서류를 찾으러. 그래서 그 학교가 제 우편을 받은 걸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학교 국제교육과에 도착을 했는데 과사 선생님께서 전달받으신 바로는 국제교육과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진 못하셨대요. 아무래도 다른 학교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본인들이 받았던 건 책자였고 중요한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정말 소중한 서류는 그렇게 버려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류가 버려졌지만 되게 홀가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은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 상황이었거든요. CG는 보냈다 그러지 학교에는 없다 그러지.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버려졌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도 소재지는 파악을 했고 버려졌으니까 CG에 또 요청하면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CG에 전화를 했습니다. CG와 한 5번째 통화이고요. 이 통화가 지금까지는 마지막 통화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CG와는 전화할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데 이날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구구절절 했어요. www.cgsns.org. Click on support and... Alright, and your date of birth, please. 19. It turned out that mail had delivered to another college. So like another part of the same school? No, the Or other school. Another... Yeah, actually, it's two different school but has really similar name. So Okay, so I see what happened. I do apologize for that. It looks like your information was entered under the wrong school name. uh-huh. I actually... So yeah, I think CG and FNS have to resend my postal mail to my college. There are 2 different schools listed here. I just looked them up on Google. I just wanted to make Okay. sure that I'm not exactly sure how long that will take. Okay, so maybe 1 or 2 weeks will be enough, or like. My pleasure. All right, stay safe and have a good day, okay? Bye. Bye. 근데 이날 만난 상담사분 이분과 3번째 만나는 거였고 그 친절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학교로 보내달라고 저희 학교 이름을 진짜 3번을 읊어줬어요. 옆 학교 이름 그거 아니고 우리 학교 이름 이거다. 이걸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CG에서 다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G에서는 이제 이번에 잘못 보냈으니까 다음에 다시 보낼 때는 너가 더 기다리지 않도록 보냈다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CG에서 방금 이메일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서류를 보낼 때 저는 또 이메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7월이 다 되도록 이메일이 안 오길래 뭐지 이번 달은 안 보내주려는 건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 30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과사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의 서류가 왔대요. 제대로 저희 과사로 도착을 했다는 거죠. CG에서는 근데 이번에도 연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학교에 제대로 도착을 했으니까 솔직히 이때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30 금요일 드디어 저는 저의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 교수님이 출근을 안 하셨대요. 제가 학과장님 사인이 필요했거든요. 이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학과장님 출근 안 하셨죠? 그러면 주말이죠? 그러면은 빨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데 하필 이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다음 주 동안 학교가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찾아 헤매던 그 서류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저도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학교랑 CG랑 그 서로 보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해결하셨던 걸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서류에 학과장님이 사인을 해서 그 서류를 CG로 보냈잖아요. 근데 학과장님께서 바뀌신 경우는 CG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 학교의 학과장님 사인과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학과장님 사인이 다르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 사인을 달라고 CG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제가 딱 그 경우거든요. 샘플링 사인을 요청을 하면 학과장님 사인을 받아가면 되겠지? 라고, 솔직히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학과한테 그대로 전달했어요. 학과에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이 되었어요. 8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학과에서 제가 학교에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과 선생님께서 목요일까지 서류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9월 1일 수요일에 이제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날도 뭔 일이 많았어요. 선생님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새로 오신 분께 제 서류를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셨는데 새로 오신 분께 연락 안 왔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연락받은 게 진짜 전혀 아무에게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새로 오신 선생님의 성함을 제가 여쭤봤어요. 과사에서 그분 찾아보겠다고 해서 그분 성함을 제가 받아서 이제 과사랑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사랑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날은 상황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이분한테 다시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과장님 사인이 필요하다. 결론은 학과에서 온 전화를 다시 받아보니까 총장님 사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과장님 사인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총장님 사인을 받으셨는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서 총장님 사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총장님 사인을 제 서류에 받으셨대요. 근데 다시 전화가 오셔서 다시 받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날 오전에 학사지원과에서 이미 제 서류를 CG로 이메일로 썼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이 새로 오신 선생님과 옛날에 계신 선생님께 민폐를 무릅쓰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는 동안 이미 제 서류는 미국으로 갔던 거죠. 이메일로. 학사지원과에서 그럼 이거를 보내고 나한테 말을 해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저의 서류는 그렇게 해서 CG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제가 이메일을 CG로 사실 보냈어요. 9월 1일에 우리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냈다. 근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말해주면 고맙겠다. 라는 이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9월 15일에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빨리 받았죠. 9일 만에 받은 거니까. 확인 절차는 5주 정도 소요됩니다. 라는 아주 짧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주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던 중 9월 27일 오늘 저의 스테이터스, 그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Ready for submission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단계만 다 넘어가면 뉴욕 보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꾸 먹으신 분들도 있대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검토를 하다가, 이게 아직 검토 중인 거거든요. 검토를 하다가 뭔가 또 미흡한 게 발견되면 또 전 단계로 빠꾸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제 스르륵 잘 넘어가면 뉴욕 보드로 이제 이관되는 단계까지 간 거죠. 네. 그래서 3월 28일에 제가 CG 결제를 했으니까 진짜 6개월 만에 그래도 서류가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기분도 좋고, 뭔가 딱 반년 정산, 6개월 앵클렉스 서류 정산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보이시나요? 진짜
진짜 감격스러워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돈 낸 거, 이게 노타리 공증, 그 학교 서류, 이게 대관협 서류인데 반년 만에 통과가 됐네요. 근데 아직 다 통과된 건 아니고 이것까지 넘어가야 돼요. 사실 엔클렉스 공부 방법이나 뭐 합격수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서류가 반년 동안 어떻게 굴러다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영상이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뉴욕보드로만 넣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서 굳이 CG를 거치시는 분이 계실까 싶긴 하지만 뭐 CGFNS가 이것뿐만 아니라 비자 스크린도 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만나야 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 혹시라도 저처럼 여기저기 헤매고 계시는 분께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엔클렉스 반년 동안의 서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엔클렉스 이야기는 아마 합격한 뒤에 이제 정산? 이런 걸로 영상을 찍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참 뒤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